탄핵과 21대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과 시사점. 마지막 회. 비상계엄과 탄핵의 마지막 회죠.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낙되었으니까. 이거를 쓰니는 2025년 5월 20일 많은 여론기관들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을 때 그러한 결과는 틀린 결과이며 실제 차이는 6.5%라고 말했다. 위에 있잖아요. 6.5%. 지금 바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동영상은 못 바꿀 거 아니에요. 보면 되지 뭐. 6분에 있다죠. 21대 대통령 선거 판세를 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 그래요. 11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45죠. 가장 최근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후보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그래요.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는 18.8%이다. 51.9에서 33.1을 빼면 되죠.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6.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상 39.87%의 6.5% 차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리얼미터는 18% 차이 난다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6.5% 차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와 같은 차이는 언제 생긴 것일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점에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차이와 이거를 쓰니의 예측 결과를 비교해보자. 그리고 큰 변동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결정되면 뭐 단기간 내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큰 변화가 없겠죠. 선거 결과 49.42%, 김문수 41.15%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41%는 누군가요? 그 우파 세력이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잖아요. 한국의 40%는 탄탄한 우파 세력이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죠. 좌파 세력도 뭐 탄탄한 좌파 세력이 그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40%안 된다는 말이 많죠. 그 40%는 탄탄한 우파 세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막 의견을 바꾸고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40%였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나오면 뭐 10%대가 나오기도 하고 30%대가 나오기도 하고 뭐 20%대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한다. 뭐 이 사람들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탄핵을 찬성했으면 안 찍었겠죠. 찬성한 이들은 뭐 이재명 후보를 찍었거나 뭐 그렇겠죠. 이재명 후보를 뭐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러면 이준수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고 선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한 40%는 뭔가요? 탄탄한 우파 인사이다. 우파 세력이었다. 변함이 없었다. 원래 늘 있었죠. 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을 수호하는 세력이 여전히 40%는 변함이 없다. 그냥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40%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8.27%임을 알 수 있다. 계산해보면 8.27%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쓰니까 6.5%라 했잖아요. 얼마나 틀렸나요? 선거 치르기 한 보름에서 20일 전에 이거를 쓰니와 1.77%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쓰니까 예측했을 때 여론조사들의 발표를 보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는 18.8%로 실제 결과에 비교할 때 10.53% 틀렸다. 실제는 8.27% 차이 났죠. 근데 이때 발표할 때 몇 프로 차이 났나요? 18% 차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40%는 있어 왔다는 거예요. 틀린 조사라는 거예요. 틀린 조사였다라는 거예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5월 20일에서 20일 사이에 한 거죠. 그래요. 이거를 쓰리는 언제 썼나요? 마지막 회를. 그 전에 5월 20일에 썼죠. 같은 기간에 예측하고 발표한 거예요. 통계를 잘 모아서 발표한 거죠. 이거를 쓰리는 예측했고 6.5% 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51.9%, 김문수 후보 33.1% 몇 프로 차이 나나요? 이게 그 리얼미터였고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4%. 한국갤럽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차이는 12%로 실제 결과와 비교할 때 3.73% 틀렸다. 확실하죠? 틀렸죠. 42% 변함이 없었는데 이거를 쓰니는 1.7% 틀렸는데 리얼미터는 10% 넘게 틀렸고 한국갤럽은 3.7% 틀렸잖아요. 이거를 쓰니보다 2배 넘게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출구 조사를 보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오후 8시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송 3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의 차이는 잠깐만요. 잘못했죠. 실제 결과 비교할 때 4.13% 틀렸다. 맞죠. 지지율 차이는 12.4%고 실제 결과와 비교할 때는 차이가 몇 프로 났냐? 12% 차이 난다고 했는데 8.2% 차이 났으니까 4.13% 틀렸잖아요. 실력이 형편없는 거죠. 이글스는 몇 프로 틀렸나요? 1.77% 틀렸는데 이글스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딱 보니까 6.5%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글스니 같으면 비전문가보다 더 예측을 못했다면 더 잘못된 결과를 발표했다면 이게 더 낫겠죠. 문 닫고 자살했다. 자살해야지 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1.7% 틀린 이글스니도 자책하고 있는데 18% 10%나 틀리고 3.7%나 틀리고 출구조사에도 4%나 틀리고 문 닫고 자살해야지. 안 그래요? 하여간 선거 결과를 탄핵과 선거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서 탄탄한 40%가 있었죠. 그럼 탄핵과 선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도. 탄핵도 그렇고 선거에도 그렇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뜻이며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것처럼 여론이 조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40%는 탄핵을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탄핵을 반대한 이가 반대하지 않은 이가 국민의힘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탄탄한 우파 세력이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증명이 되잖아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잖아요, 이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 당시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이상. 국민투표를 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이상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찬성한 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리가 없다. 당연하죠. 탄핵 절대 무조건 탄핵해야 돼.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왜 찍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 탄핵 반대 여론은 41.15%였으면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더 좋은 정보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탄핵을 찬성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니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음을 의심할 수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이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탄핵 지지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49.42%에 불과하다. 탄핵 세력은 몇 프로였을까?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확실하게 40%였을 거고, 탄핵을 찬성한 이는 최대한 봐줘도 49%라는 거예요. 사실은 입장을 묵정하고 있다가 될 것 같으니까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탄핵 지지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49.42%에 불과하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좌파로 분류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은 0.98%를 더하면 50.4%이니 과반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민주노동당은 좌파 세력이니까 0.98% 들어 넣으면 50% 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우파 정당으로 분류되잖아요. 40%처럼 진짜 우파는 아니지만 뭐 가짜 우파있거나 우파로 위장한 좌파 인사들이겠죠. 그럼 더하면 이것도 한 50%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얻은 지지율을 탄핵 반대 지지율에 더할 수도 있다. 결국 좋게 봐줘야 탄핵 지지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9.2%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게 봐도 최대한 좋게 봐줘서 49.42%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간 사람도 탄핵 지지했다 가정하고, 실제로 따지면 어떨까요? 49%가 사실 안 돼요. 이 세력이 다 탄핵 반대했다, 탄핵 지지했다 하더라도. 왜 좋게 봐서 그런 것인가 하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이들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선거에 왜 참여하네요? 탄핵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혹은 탄핵을 확실히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탄핵이 반대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죠. 근데 20%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80% 참여했잖아요.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 1,871명이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1,728만 7,513표이니 탄핵 지지율은 38.94%이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38.94%라는 거예요. 49%가 다 탄핵 지지했다 가정해도. 결국 50%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탄핵을 국민의 뜻으로 호도하며 탄핵 결정을 내렸으니 탄핵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앞으로는 대통령 인기 50% 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야겠고, 그렇잖아요. 그냥 선거 결과로 봐줘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49% 과반이 안 되는데, 여론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최소 60%는 얻었어야지. 그래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김문수가 30% 정도 나오고 60% 나오고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반도 얻지 못했는데 정당성이 하나도 없지. 민주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지요. 한 55% 나와도 탄핵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는 탄핵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정당성 없는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당성이 없다. 탄핵 정당성이 없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잖아요. 과반도 안 되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탄핵시켰으니까. 이와 같은 선거를 치르게 한 기관이나 개인은 개인의 죄는 실로 크다. 실로 크죠. 국민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혹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이라 하지만 이거를 쓰니까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 해가지고 법이 없으면 처벌 못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내란이다. 그런 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법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40%가 지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군대를 동원한 게 어떤 사적 목적이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좀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탄핵 남발이 있었잖아요.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그래요.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도 없는데 법이 없는 걸 어떻게 처리해요? 내란죄 선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 인민재판인 거지. 원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아는 사람들은 죄형 법정주의. 응? 그냥 다 알 거니까 그냥 넘어가죠. 실상 이거를 쓰니는 오래전부터 헌법재판소가 작용화되어 있음을 경고했다. 경고했죠. 헌법재판소 인용한 거죠. 어디 나오는 글인가요? 악령이 나오는 글인데 예전에 썼던 글이죠. 2020년에 쓴 글이에요. 2024년에 한번 고치긴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쭉 이렇게 나오고 판결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이 판결을 내린 이들은 수백만 명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 약탈을 인정한 이들로 악에 짙게 물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악의 뿌리와 한 몸이 된 이들로 불구덩이에 던져야 할 이들이다. 악의 뿌리와 한 몸이 된 이들이라고 작용화되어 있단 그 말이죠.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49.42%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김문수 후보는 41.15% 지지를 받아 낙선하였다. 이거 뭐야? 엉뚱한 말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편파적인 언론기관들이 문제였다. 우파 여론기관이라고 알려진 곳들도 대부분 탄핵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초반에는 조중동 다 탄핵 지지했죠. 더불어민주당 편에 선 거죠. 만약 우파 여론기관이 탄핵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면 탄핵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분위기 문제인 거죠. 탄탄한 40%는 항상 있어 왔는데, 실상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의 힘은 팽팽하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분위기 따라 선거하는 법이다. 특별히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꼭 선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 분위기 따라 선거하는 거지.
아, 이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구나.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은 예전에 지적한 바 있다. 그래요. 예전에 지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이는 예전에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는다. 9. 페이지 2에서 5. 간단히 보겠습니다. 페이지 2에서 페이지 2에서 5. 우파 언론 기관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진압 행위를 마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이는 또 어찌된 노릇인가. 분명히 지적했죠. 2024년 12월 8일날 쓴 글이에요. 그래요. 탄핵이 진행되니 지레금 묻고 좌파 세력에 출설했을 수도 있고 감추고 있던 좌파 본성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탄핵과 선거 기간 중에 중간쯤에 조선일보는 다시 우파 세력의 편에 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요. 하여간 편파적인 언론 기관들로 인해 40%의 탄탄한 우파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대통령 탄핵은 물론 이건 선거에서 속수무책 피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40%는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이 갈라져 버렸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세 번째는 실력 없거나 좌파로 장악된 여론기관이다. 탄핵 때부터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장담하건대 우파 세력은 변함없는 40%였다. 물론 이 40% 우파 세력은 당연히 탄핵을 반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변함없는 우파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한국에 변함없는 우파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적은 인구가 아니죠. 하지만 불과 한 자릿수 차이의 지지율을 두 자릿수 차이로 발표했다. 여론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40%였는데 마치 뭐 10% 이상 20% 차이 나는 것처럼 계속 발표했죠. 그래요. 결국 평소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기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래, 선거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으로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쪽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기는 쪽이죠. 그냥 정확하게 이글을 쓰니처럼 한 6에서 8% 정도 차이가 난다. 이랬으면 또 달라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 이상 차이 나는 것처럼 사기극을 벌렸거나 실력이 없는 거죠. 아니면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 10% 넘게 차이 나지만 실제로는 내가 분석해 본 결과 한 60, 70% 차이 나더라. 이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그래요. 우파 세력을 완전히 엿먹인 거죠. 시사점은 무엇인가? 위기시 뭉쳐있고 한 목소리 내면 우파 세력이 좌파 세력에 밀리지 않는다. 확인했잖아요. 탄탄한 40%가 있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40%가 있음을 확인했잖아요. 이번에도 밀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첩이었는지 배신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마지막 키를 마치겠습니다.